반갑습니다. 민수입니다. 오늘은 갑진년 개유월 운세를 일간별로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개유 갑진, 수생목, 진유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달이죠. 수생목을 하지만 이게 갑에게 수생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상관을 쓰지만 제대로 쓰기가 힘든 그런 년이 될 가능성이 높죠. 갑진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정관이 지지로 들어오죠. 진중의 개수로 내가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받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다녔던 직장에 몸을 담을 수 있고, 과거에 다녔던 일, 과거에 했었던 일에 내가 다시 가담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해가 갑진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옛날에 몸 담았던 것, 옛날에 했던 거에 플러스 알파가 돼서 이게 갑을 이용해서 목격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수일간 분들은 익숙한 것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옛날 했던 걸 다시 끄집어내서 한다라든지 그런 해가 갑진년이다라고 볼 수는 있죠. 임신계유월 같은 경우는 인성운이죠. 인성이라는 거는 식상을 억제를 하기 때문에 내가 신유술 구간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죠. 근데 이 유금이라는 인성 편인이죠. 편인은 이 개수일간 분들이 받아먹기가 힘들죠. 왜냐면 개수를 지지로 내리면 자수죠. 자수인데 유자파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부자연스럽죠. 이렇게 편인이라는 인성을 쓰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임신월이 나왔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금생수를 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개유월에는 내가 인성을 좀 쓰기가 힘든 달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진유합으로 묶인다라는 거는 이 정관의 환경이 묶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성에 의해서 내가 이직을 한다라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개유월에는 이 정관을 제대로 못 씀으로 해서 이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정관의 색깔이 바뀐다. 진유합으로 엉뚱한 색깔로 바뀌기 때문에 부서 이동이라든지 직장 이동 수가 개유월에는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수일간 분들 같은 경우는 편인이지만 제대로 좀 쓰기가 애매한 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도 묶이기 때문에 이 정관을 제대로 못 쓸 가능성이 있다. 연애운을 보자면 식상이 억제되기 때문에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남자분과의 연애가 약간 이게 주춤할 수 있는 그런 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관이 이 비견과 합을 하기 때문에 삼각관계죠. 혹은 내 남자가 이 비견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는 다른 여자를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를 뺏길 수도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는 있죠. 남자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비견의 경쟁의 환경에 의해서 조금 상황이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견이 인성을 깔고 들어왔기 때문에 무언가 직위가 높은 그런 비견이다. 내가 잘 보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번 달에는 조금 이 인성의 환경 때문에 앞을 나아가기가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쉬어간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죠. 그럼 개술가 분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술관 분들 반갑습니다. 임술관 간단히 보겠습니다. 임술관 분들은 올해 갑진년 식신이고 편관이죠. 보통 일주를 보면 임진일주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토라는 편관은 내 거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거다. 식신과 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남녀 불문하고 결혼 운이 열릴 수 있는 그런 갑진년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뭔가 빨리빨리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혼하는데 애로사항을 많이 겪으면서 결혼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는 있습니다. 계이월 같은 경우는 겁재죠. 겁재, 정인, 그리고 갑진년 식신이고 편관이죠. 식신이라는 거는 내가 굉장히 잘 쓰는 그런 거죠. 오랫동안 해온 일이죠. 내가 잘하는 거고. 근데 계이월 같은 경우는 겁재가 나타났죠. 겁재가 나타나서 나도 같이 수생목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론이죠. 내가 오랫동안 한 일에 이 겁재가 숟가락을 얹고 있는 것이 얹고 있는 그런 물상이죠. 짜증나겠죠. 그리고 이 겁재가 진유합으로 관까지 가져가려고 하는 경쟁의 환경이죠. 경쟁의 환경. 나는 정의롭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겁재가 욕심을 부리면서 내 앞에 등장을 한 그런 격이죠. 굉장히 짜증나죠. 그게 다 겁재가 굉장히 얍실하기까지 하다. 유금이 뭐 치밀하다.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접근을 한 사람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나는 네가 쓰고 있는 이 갑이라는 식신이랑 진토 편관이 부럽다. 내가 좀 숟가락을 좀 얹을게. 뭐 이런 물상이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이 임수 일간 분들이 굉장히 좀 짜증나는 달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1년 12달 중 편안한 날이 없죠. 근데 임술관 분들 같은 경우는 인기쟁이들이 많죠. 주변에 나에게 몰려드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수 겁재가 임수를 바라보는 성향이 뭐냐면 인기 있는 너가 굉장히 내 눈에는 가시가 되는 것 같아. 임수 너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것 같아. 임술은 블랙홀의 그런 물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빨아당기는 그런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항상 주변에 사람들이 많고 인기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인기쟁이가 많다. 그게 이 개수 눈에는 굉장히 눈에 가시다. 왠지 네가 참 보기 싫다. 뭐 이런 상황이죠. 계유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겁재와 이 식신과 이 관을 다투는 그런 달이다. 그게 아니라면 이 임수가 이 겁재를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한 달은 겁재를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기분 좋게 도와주면 어떨까라는 이제 마음이 듭니다. 제 입장에서는 연연을 보자면 겁재로 인한 삼각관계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남자 하나를 두고 다투는 형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이별수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다. 그리고 임계가 같이 수생목을 하기 때문에 수생목이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애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차라리 이번 달에는 약간 자주 보지 말고 떨어져 지내면서 잠깐 이렇게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도 이 편관을 잘 쓰고 있었는데 개수겁재가 등장하면서 진유합으로 내 관을 묶어버리는 형국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조금 주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죠. 유도리 있게 이번 달을 잘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수일간 분들은. 임수일간 분들 화이팅 하시고 잘 헤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엔 신금일간 분들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일간 분들은 계유월 같은 경우는 식신이 들어오고 비견이 들어오죠. 나의 뿌리가 되어준다라는 것이죠. 내가 힘을 받는다. 금생수, 수생목으로 천간은 잘 이어져 있죠. 이 갑이라는 정제가 조금 부담스러웠는데 내가 이 유금이라는 디딤돌이 지지로 들어오면서 이 정제를 땡길 수 있는 힘의 탄력성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계유월 같은 경우는. 근데 이렇게 갑진년만 봤을 경우에는 토다 매금이 되죠. 이 신금이 진토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나쁘게는 내 몸이 묶이는 상황, 뭐 아파서 병원에 들어 누워 있는다라든지 아니면 송사시비에 걸려서 감옥을 가게 될 수도 있는 분들은 감옥을 간다라든지 이런 일도 발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내 몸이
토다 매금이 돼버리면 송사십이라든지 이런 데 매인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죠. 이 진토 때문에. 그런데 개유월 같은 경우는 내 뿌리가 되어주면서 내가 이 진토라는 진흙탕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달이다. 방지턱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이걸 넘을 수 있는 이제 달이 왔다라는 것이죠. 이제 나도 갑진년에 더 이상 토다 매금이 되지 않고 내 걸 펼칠 수 있는 달이 왔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공평하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이 갑진년 진토 때문에 많이 답답했는데 개유월에는 식신도 들어오고 비견이 들어와서 이 진토를 이렇게 끌어내 주기 때문에 내가 활동하기가 굉장히 유리한 상황에 놓였고 금극목으로 이 정제를 잘 땡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왔다라는 것이죠. 돈을 버는 것이 가속화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애운을 보자면 남자는 유리해졌죠. 공중에 떠서 금극목을 하고 있었는데 유금이 들어와서 이제 힘을 받으니까 탄력성이 붙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갑진년에 이 도도한 여자가 드디어 나의 고개를 숙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연애도 가속화가 된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비견이 들어오고 식신이 들어오죠. 식신이 들어온다라는 말은 이제 연애도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진토 때문에 굉장히 답답했는데 이제는 연애를 할 수 있는 운으로 간다. 소개팅이나 이렇게 선을 보거나 이렇게 맞선을 보러 가더라도 뭔가 이상하게 일이 진척이 너무 안 됐는데 이제는 식신이 들어옴으로써 이번 달에는 선을 보거나 소개팅을 하더라도 조금 활성화가 되는 그런 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신금일간 분들은 이 진토에 토다 매금이 되면서 내가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되는데 빠져나올 수 있는 달이 이제 드디어 왔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신금일간 분들도 올해 갑진년에 많이 힘들었는데 하반기에 갈수록 굉장히 괜찮아질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신금일간 분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금일간 분들 반갑습니다. 갑진년 개유월 운세를 볼게요. 임신월 같은 경우는 신자진 수운동을 했던 달이죠. 수운동이라는 것은 생식 활동을 뜻하죠. 애정운적으로 괜찮아지는 달이 임신월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생산적인 활동이죠. 그리고 신유술로 간다라는 거는 물론 비겁운이지만 바빠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임신월 같은 경우는 프리랜서라든지 계약직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임신월에 바빠지기 시작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갑진년 같은 경우는 재성으로 인성을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돈을 써서라도 내가 자격을 갖춰야 되겠다라는 그런 갑진년이죠. 그리고 이 진토가 경금한테는 편인이죠. 편인은 뭐냐? 이 공부, 저 공부를 하면서 공부의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갑진년 자체가. 그런데 이제 개유월이 되면서 이제 내가 뭔가 뚜렷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뭔가를 갈피를 잡고 뚜렷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개유월부터는. 개유월 같은 경우는 상관이고 지지로는 겁재죠. 뭐 흔히 양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겁재가 들어온 것이죠. 겁재가 들어와서 내 인성을 묶어버리는 것이죠. 공부가 안 되는 것이죠.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이 겁재가 와서 같이 놀자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성을 끌어당기면서 공부 그만하고 같이 좀 놀자고 뭐 이런 형국일 수도 있죠. 겁재가 내 공부 환경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편재도 재성도 이 겁재에 의해서 약간 흔들리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면 뭐 겁재가 와서 돈을 빌려 달라고 할 수도 있는 폼이죠. 진유합으로 땡긴다라는 거 천간에 있는 것도 이렇게 빨려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돈 문제 뭐 이런 거에 얼루될 수가 있는 것이죠. 돈 좀 빌려 달라.
네가 돈이 좀 있는 것 같아. 좀 도와달라. 뭐 이런 형국이죠. 경금일간들한테 이 겁제 양인이 어쨌든 이 편인이라는 이 공부 저 공부를 하다가 포괄적인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 있었는데 이제 개유월에는 뭔가 갈피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이 비겁과 재성을 다투는 돈을 빌려줘야 되는 상황이다라든지 아니면 뭐 남자라면 삼각관계 같은 게 벌어질 수가 있죠. 재성 하나를 두고 다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임신월부터 수운동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는 이제 일거리가 들어오고 이제 할 일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하지만 겁재랑 같이 일과 자격, 돈을 다투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매우 싫다. 나는 사람과 다투는 것도 싫고 맺고 끊는 것도 확실한 사람인데 겁재가 나타남으로써 굉장히 내가 신경적으로 신경이 예민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 계유월의 물상이죠. 계유 자체가 경금일간 분들한테는 예민하다라는 그런 뜻이 들어갑니다. 예민한 달이 될 수가 있다. 겁재 때문에 예민한 달이 이어질 수가 있다. 연애운을 보자면 임신월부터 이제 수기운이 이제 발동을 하기 때문에 연애운이 강화는 되지만 겁재랑 이렇게 삼각관계라든지 연애운을 다퉈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정말 이거를 좋게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밑에 아랫사람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유금이 아랫사람이 될 수가 있죠. 이 아랫사람을 이용해서 이 갑진의 환경을 내가 땡겨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전제가 깔려야 되냐면 내가 완장을 찬 사람이거나 관리자급이거나 내가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 겁재를 내가 이용해 먹을 수가 있다. 진유합으로 재성과 인성을 내가 땡겨올 수 있고 만약에 내가 그런 위치가 안 되는 사람이면 겁재랑 다퉈야만 한다. 다퉈야 되는 그런 달이 될 수가 있다.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수기운이 들어온다라는 말은 적극적인 연애가 활성화된다라는 것이죠. 갑진연의 인성운 때문에 연애가 굉장히 방해가 됐겠죠. 하지만 이제 뭐 임수가 이게 식신이 임묘되고 하니까 연애를 하는 데 있어 굉장히 방해가 됐겠죠. 근데 이제 신유수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단타 연애를 했던 분들은 이제는 조금 한 사람을 만나서 롱런할 수 있는 연애운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시도 들어올 것이고 내가 조금 더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롱런할 수 있는 그런 운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경금일간 분들도 힘내시고 저 진토의 환경이 굉장히 지지부진한 환경을 만들고 힘든데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운이 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경금일간 분들 여기까지 할게요. 기토일가 분들 반갑습니다. 개유월 운세를 볼게요. 갑진년 같은 경우는 갑기합이 되고 지지로는 겁재가 들어오죠. 겁재랑 관을 다투는 형국이죠. 겁재 입장에서는 편관이고 기토일간한 입장에서는 정관이죠. 관을 다투는 형국이죠. 그게 아니면 이 갑이라는 정관을 이용해서 이 겁재를 다스리거나 혼을 내주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갑기합이라는 거는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한다라는 뜻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새 출발, 뭐 결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토일간 분들이 진토라는 겁재가 굉장히 버거운 한 해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진토겁재가 굉장히 변화무쌍하다. 내가 상대하기 굉장히 버겁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죠. 거기다가 갑이 진토를 깔고 나타났다라는 거는 여자 입장에서는 여자가 있는 남자가 들어온 것이죠. 삼각관계. 유부남일 수도 있고 갔다 온 남자일 수도 있고 어쨌든 여자의 흔적이 굉장히 가득하다. 그거 볼 수가 있죠. 사람이 생긴 건 멋지고 다 좋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여자의 흔적이 가득하다. 굉장히 짜증나겠죠. 개유월 같은 경우는 수생목
되죠. 진유합이 되고 수생목. 돈이 나가는 것이죠. 돈이 나간다. 편제가 관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돈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지지로는 진유합이 이루어지는 것은 드디어 이 겁재에 힘이 빠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기토일관 입장에서는 식신이죠. 내가 유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겁재를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달이 왔다라는 것이죠. 진유합으로 나의 식신, 내가 잘하는 걸로 한번 이 겁재를 내가 한번 혼을 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번 달 같은 경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달이죠. 식신이라는 거는 내가 잘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그런 전제에 깔립니다. 아니면 이 식신으로 이 겁재를 설득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힘이 강화가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식신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식신이라는 건 내가 유리한 상황이다. 유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생목이 된다라는 거는 이 갑이라는 정관도 내 입장에서 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잘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묘진 싸움에서 내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 흐름이나 방향성이 내가 유리한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겁재라는 환경이 굉장히 내가 짜증났었는데 감투를 달고 온 겁재이기 때문에 직위도 높은 겁재죠. 굉장히 내가 이 사람이 부담스러웠는데 드디어 이 사람도 허물어지는 시점이 오기 때문에 내가 유리한 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기토일관 분들한테는 연애운을 보자면 겁재랑 삼각관계죠. 유부남일 가능성이 있고 여자의 흔적이 가득한 남자일 가능성이 있다. 싱글이라도 여자가 있는 남자일 가능성이 있다. 진유합으로 겁재를 묶어버리기 때문에 연애적인 환경도 내가 유리한 방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기토일관 분들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신 분들은 신유술 구간에서는 내가 조금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기토일관 분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무토일관 분들 개유월 운세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유월이죠. 정제, 상관, 비견, 평관, 갑진년 평관, 비견이죠. 개유월 같은 경우는 수생목으로 이 정제가 나가는 것이죠. 돈이 나가는 것이죠. 2학기 등록금을 내려면 돈이 나가는 거죠. 예.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차피 내년 을사년부터는 인성운으로 가죠. 인성운으로 가기 때문에 무토일관 분들은 뭔가 자격이라든지 공부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된 거를 이미 갑진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뭐 학교를 간다라든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공부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갑진년에 뭔가 예고편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갑진년에는. 개유월 같은 경우는 진유합으로 내 비견이 묶이죠. 그렇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는데 이 비견이란 뿌리를 제대로 못 쓰는 달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수생목으로 내 재성이 나간다. 재생관이죠. 폼을 잡는데 돈을 쓰든지 아니면 공부를 하는데 돈을 쓰든지 아니면 어쨌든 내가 명예적으로 괜찮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쓴다라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개유월 자체가 굉장히 예민한 글자죠. 무토일관 분들도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 그게 아니면 굉장히 정밀한 작업이라든지 일 처리 능력이 조금 꼼꼼한 일에 내가 투입이 된다라든지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죠. 정밀한 작업을 요하는 작업에는 이번 달에 굉장히 유리하게 될 수가 있다. 볼 수가 있고 이 진토가 묶여버리기 때문에 독립성이 굉장히 약화가 된다. 내가 나 혼자서도 외롭지 않았는데 갑자기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이 외로워지네. 이렇게 될 수. 그게 진유합의 불상이죠. 연애운을 보자면
식상운 자체는 연애를 열어주는 인자거든요. 찬바람 불면 추워지고 하니까 이제는 식상운의 계절이기 때문에 이제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유리하다. 그리고 이 금이 들어온다라는 말은 여자분들한테는 관성과 대적할 만하다라는 뜻이 들어가기 때문에 남자를 한번 만나보기에도 괜찮다라는 이제 전제에 깔린다라는 것이죠. 식상운 자체가 생식 활동이기 때문에 연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예민한 달이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개유월에 만나는 여자는 왠지 까칠한 여자일 가능성이 있다. 내가 비위 맞추기가 힘들 수가 있다. 이런 전제에 깔릴 수가 있죠. 무신일주라든지 무술일주라든지 이런 일주들 같은 경우는 연애운이 활발하게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갑진년 같은 경우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도 결혼운이 강하고 이렇게 볼 수 있죠. 비견이 들어오면 내가 밀어붙이는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결혼을 하려고 이렇게 밀어붙인다라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죠. 어쨌든 개유월에는 남자분들도 연애인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무털관 분들 좋은 일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이번에는 정화일관 분들 개유월 운세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진년에 정인이 들어오고 상관이 들어오죠. 목생화죠. 근데 정인이라는 거는 공교육을 뜻하고 정형화된 뭐 그런 공부라든지 꼭 해야 되는 그런 공부고 해결해야 될 그런 문서인데 이게 목생화가 제대로 안 되죠. 갑을 소화하기에는 굉장히 내가 좀 버겁다. 물론 사옴이라는 계절을 지나올 때는 이게 공부가 잘 됐는데 찬바람 불기 시작하니까 이 사오미가 신유술에서 꺾이니까 왠지 저 정인이라는 것을 내가 받아먹기가 힘이 들어지네.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공부에 전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학생들이 공부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문서를 땡겨오고 싶은 분들은 문서화가 지지부진하면서 굉장히 오래 걸리는 상황이 갑진년이다. 왠지 모르게 이 인성을 내가 가져오기는 굉장히 버겁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옴이라는 비견을 활용을 해서 화생토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가능한데 찬바람을 불기 시작을 하면 왠지 모르게 이 갑을 내가 땡기기 힘든 상황에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비겁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사업에서 동업을 하든 같이 이렇게 막 했는데 같이 도와주던 동생이나 형이나 지인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조금 신유술에서는 버거운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는 그런 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게 개유월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격 취득이 굉장히 힘든 그런 인성이죠, 이 갑이. 물론 정사일주나 뭐 정미면 조금 가능하겠는데 다른 타일주들은 이 갑이라는 인성을 굉장히 땡기기가 버거운 그런 달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관이라는 진토가 이 재성에 묶이죠. 내 혼자 하다 보니까 일이 많아지니까 내가 숨 쉴 틈이 없네.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신유술을 가면 이제 정화일관 분들이 바빠지죠. 이제 돈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상관 식상이 재성에 묶인다라는 말은 내가 너무 바빠서 숨 쉴 틈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바쁜 건 좋은 거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좋은 거죠. 어쨌든 이 상관이 묶인다라는 거는 건강 관리하면서 일을 해야 된다. 너무 피곤하다 내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죠. 어쨌든 신유술은 결실의 계절이다. 돈이 될 수 있다. 내만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가 전제에 깔릴 수 있겠죠. 이 상관이라는 게 편법, 임기응변, 아니면 유행 따라 할 수 있는 거, 유행 따라 먹을 수 있는 거, 뭐 이런 게 뜻하는데, 이런 거를 이제 진유합으로 못 쓰기가 힘든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고군분투하며 바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계유월이 되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합니다. 연애운을 보자면 이 계유라는 달이 여자분들한테는 굉장히 까칠한 남자죠. 이 계유라는 글자가 집착성도 보이고 그런 강한 면모를 보여주는 남자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쁜 여자가 들어오는데 나의 상관이랑 합을 하기 때문에 미친 듯이 빨려 들어간다 이 여자에게. 조심해야 되겠죠. 어쨌든 이 여자가 너무 이뻐서 죽겠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정활관 분들은 바빠지면서 조금 혼자 고군분투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활관 분들 여기까지 할게요. 이번에는 병활관 분들을 보겠습니다. 병활관 분들은 개유월에 정관이 들어오고 정제가 들어오죠. 정자가 들어온다라는 것은 정해진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일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무언가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일에 가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 임신월에는 카테고리만 정했거나 두리뭉실하게 일을 했다면 계유월에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서 내가 하는 일이 구체화가 된다. 그로 인해서 이 식신이 묶인다라는 말은 바빠진다. 눈, 코, 뜰 새 없이 바빠진다. 그리고 갑진년에 이 편인이 수생목으로 강화가 되죠. 편인. 내가 하고 있는 업무라든지 공부라든지 자격이라든지 이런 게 처음에 깊이 있게 공부가 잘 안 됐었는데 수생목이 되면서 이제는 공부가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달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오미에서는 병활관 분들이 화생토로 식신을 굉장히 잘 썼는데 이제 신유술로 가니까 이 식상을 제대로 못 쓴다라는 말은 바빠지니까 답답한 상황이 연출해지는 거죠. 그리고 병화가 유금의 사지라는 말은 그냥 머리 숙이고 일만 한다라는 거죠. 집중하고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중한다. 일에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 그런 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어쨌든 하는 일이 구체화가 되고 식신이 묶이면서 바빠진다. 그리고 정관이 강하게 들어온다라는 말은 내가 묶인다라는 것이죠. 바빠지니까 나이 강하게 억압이 들어온다. 지시사항이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바쁘면 좋은 거죠. 연애운을 보자면 남자는 식신이랑 식상이랑 재성을 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애운이 굉장히 강한 거죠. 애정운이 강하게 들어온다. 굉장히 이쁜 여자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계유 굉장히 까칠한 남자죠. 집착이 심하고 그런 남자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인성을 깔고 들어오는 남자이기 때문에 많이 배운 듯한 잘난 체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 남자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병활관 분들은 신유수로 굉장히 바빠지고 식상이 묶이기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활관 분들 여기까지 할게요. 이제 을목일간 분들 개유월 운세를 보겠습니다. 을목일간 분들은 참 말재주가 좋고 말로 먹고 사시는 분들이 참 많죠.
올해 갑진년 같은 경우는 이제 겁재가 정제를 달고 들어왔죠. 자리 싸움이죠. 일목일간 분들한테는 정제고, 정제이기 때문에 저거 내 건 내일이 되는 것이죠. 갑이 깔고 들어왔기 때문에 갑 입장에서는 내가 주인이다, 내 거다, 뭐 그런 상황이죠. 자리 싸움이다. 영역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개유월 같은 경우는 편인이라는 것은 공적인 자격이 아니죠. 내가 하고 싶은 공부라든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자격이죠. 그런 공부죠.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달이다. 그리고 편관이 들어오죠. 나에게 강하게 압박이 들어오는 것이죠. 물론 이 편관을 가지고 이 진토를 묶어버리기 때문에 이 진토를 끌어당겨서 내 꼴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달도 될 수 있죠. 남자라면 남자가 있는 여자를 내가 땡겨올 수도 있죠. 어쨌든 이 재성의 싸움이다. 자리 싸움, 영역 싸움. 편관을 이용해서 내 정제를, 내 권리를 찾아와야 되겠다. 송사시비에 걸리신 분들은 그런 일들이 개유월이 구체화가 되면서 내가 저거를 내 권리를 행사해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달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임신월에 벌린 일이 개유월에 구체화가 된다. 그리고 이 편관이라는 걸 제대로 쓰려면 식상이 필요하죠. 식상이 있는 분들은 이 개유월에 이 편관을 제대로 써먹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겁재도 제대로 다스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내 사주에 병화라든지 사화라든지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유도리 있게 이번 달을 넘어갈 수가 있다. 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목생화로 이 겁재가 내 일을 도와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리고 화생토도 되기 때문에 이 정제를 내가 내 꼴로 제대로 가져올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에 깔린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일목일간 분들은 올해 갑진전에 이 진토를 놓고 다투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신유술로 가고 있다라는 말은 겁재를 내가 다스릴 수도 있고 겁재랑 한판 붙어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재성을 놓고 수생목으로 이 겁재를 조금 달랠 수도 있는 부분도 된다라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죠. 어쨌든 뭐 을목일간 분들은 말빨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유도리가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이 계유라는 인성과 정관을 이용해서 이 진토를 내가 땡겨 오려고 하는 그런 달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연애운을 보자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편관을 이용해서 정제를 땡겨올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를 내 여자를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이 갑이 깔고 앉아 있기 때문에 유부녀일 가능성이 있거나 남자 관계가 복잡한 여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걸 조금 유의를 해야 되겠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편관이 오거든요. 편관이 들어온다. 굉장히 버거운 남자다. 집착성이 강한 남자일 가능성이 있다. 금극목으로 강하게 제압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 일거수일투족을 간섭을 하는 남자일 가능성이 있다. 라고 간단히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죠. 어쨌든 계유월에는 인성도 들어오고 관성도 들어오기 때문에 이 갑진년이 나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을목일간 분들 계유월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목일간 분들을 보겠습니다. 간목일간 분들 같은 경우는 갑진년에 비견이 편제를 달고 들어왔죠. 이게 뭐냐? 큰 돈 되는 거 있으니까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나랑 같이 해보자. 그거죠. 물론 겁재랑 틀린 게 뭐냐면 쟤를 다툰다기보다는 협력의 상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스카우트 제의라든지 야, 돈 되는 거 내가 벌려놨으니까 같이 해. 뭐 이거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계유월 같은 경우는 수생목, 비견을 이렇게 생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죠. 아니면 나의 인성적인 거를 이 비견에게 투자를 한다라든지 그럴 수가 있죠.
인성을 주고 돈을 내가 가져오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죠. 문서는 넘겨주고 돈은 내가 가져온다. 이 정관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 돈을 내가 가져오는, 송사시비에 걸려 있으신 분들은 이번 달에 저 돈을 내가 가져올 수 있는 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간단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갑진년에는 뭔가 잡다한 일을 내가 하고 있다. 포괄적인 일, 뭐 프리랜서적인 일을 하고 있다. 계약직이라든지 그런 일을 간목일간 분들이 하시는,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더 많다. 계약직이라든지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한다. 정인이 들어왔다라는 말은 정인적인 자격이 공적인 거, 뭐 지식 습득이라든지 공적인 공부, 내 사주에 개수가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런 글자를 가진 분이라든지, 개수를 잘 쓰시는 분들은 자격 취득이라든지 뭐 이런 게 가능하지만, 개수가 없는데 개수가 왔다라는 거는 그냥 그런 생각만 든다라는 거죠. 책이나 좀 더 보고 공부는 좀 더 하고 뭐 그런 타락에 봐야 되겠죠. 그리고 정관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규일 규칙이 정형화된 그런 조직이죠. 내가 하는 일이 정해진다라는 것이죠. 이때까지 두리뭉실한 일을 했다면 개유월에는 이제 내가 잘하는 일에 가담을 한다거나 내 일이 명확해지고 정확해진다. 그런 것이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관성운으로 간다라는 거는 이제 이직에 바람이 분다. 이직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을에 많다. 8월, 9월, 10월에 내가 이직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관성이 들어온다라는 말은 이제 스카우트 제의도 들어오고, 여기서 일해볼래 저기서 일해볼래라고 제의가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이제 바빠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신월 같은 경우는 편관운이니까 뭔가 프리랜서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임신 달에는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개유월에는 정해진다. 어떤 분야가 확실해진다라는 것이죠. 그게 정자가 들어가는 글자들의 논리입니다. 정해진다라는 거니까. 연애운을 보자면 여자는 이제 정관이 들어오니까 남자가 나에게 이제 들어와서 좀 정착을 하고 싶어 하겠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남자가 나를 왠지 부담스러워하네? 이렇게 볼 수는 있죠. 편관이 갑을 쳐다보면 별로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데, 정관 남자가 나를 쳐다볼 때는 왠지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뉘앙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설명을 했죠. 정관 남자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남자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갑진년에 이제 이 편제가 진유합으로 내가 땡겨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상극관계였거나 아니면 남자가 있었던 여자일 가능성이 높죠. 유부녀였거나 그런 여자인데 내가 진유합으로 땡겨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달이 개유월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목일간 분들도 이제 직장 이직운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좋은 곳에서 일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애운도 열리고, 아무튼 개유월 모든 일간분들이 좋은 일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 감사드립니다.